안녕하세요. 항원 공략 최신화도 대부분 끝난 상황이라 이 항원이라는 컨텐츠를 처음에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종합적으로 알려드리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항원은 총 9챕터에 1챕터당 4개 개별 스테이지가 도합 36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항원에는 어둠의 엠블럼이라는 재화가 있고 이는 한 챕터당 최대 24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스테이지를 클리어할 때마다 지정된 개수의 엠블럼이 들어오며 엠블럼의 총 획득 개수에 따라 각 챕터별로 계약신 스킬을 강화할 수 있는 황혼의 극성을 최대 5개까지 얻을 수 있고, 이와 별개로 여명의 별과 여명의 기도문이라는 재화를 매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명의 별은 가장자리에 계약신 석판을 추가로 열 수 있게 해주며 이 석판을 모두 열어야만 계약신 마부라고 부르는 여명의 축복 활성화가 가능해집니다. 이는 스테이지에서 출전한 계약신의 여부와 다르게 모든 캐릭성 실 적용 옵션이며 총 9개 약신이 누적되면 그 총 스탯량이 상당하기에 반드시 열어줘야 하죠. 이 스탯 수치를 리롤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여명의 기도문입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황혼 클리어 스테이지에 비례해 내 캐릭터가 강해진다는 뜻이죠. 기본적으로 보스 하나 던져두고 잡는 컨텐츠입니다. 앞에서 말했듯 챕터당 4개의 맵이 9챕터 도합 36스테이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순차적 클리어가 아닌 무자비 입장이 가능합니다. 한 챕터 내에서 캐릭터, 계약신의 중복 사용은 불가능하며 다른 챕터에서는 다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어둠의 문에서 사용한 캐릭터는 영원한 어둠의 전당에서 사용이 불가능하지만 밤의 회랑이나 비추 약탈의 언덕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한 스테이지에서 출전시킬 수 있는 캐릭터는 최대 8배에서 10개까지 가능하며 이는 맵마다 다소 차이가 있고 온필드는 5캐릭, 나머지는 대기 멤버로 구성되어 교체 플레이를 하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는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나 제가 추천하는 공략 순서는 프레이야와 오딘이 사용되는 맵을 우선적으로 클리어 후 이후 쉬운 난이도의 딜지 스테이지들을 순차적으로 미는 겁니다. 프레이야는 극초반에 열리는 계약신이라 가장 먼저 말렙이 찍히는 계약신이기도 하고, 프레이야로 밀 수 있는 컨텐츠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대부분 보스의 체력이 높지 않고 사거리가 곧 피정 스택이기에 캐릭 풀이 갖추어졌다는 가정하에 가장 빠른 시기에 클리어할 수 있는 편입니다. 추천 캐릭터는 후술하겠습니다. 해당하는 스테이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1 어둠의 문, 2-3 비참함의 신전, 3-4 화염의 중심, 4-3 지혜의 샘, 5-2 운명의 요충지, 6-1 진기한 동굴, 7-3 생명의 나무. 프레이야로 민다는 가정하에 신경 쓸 기믹도 없고 간단하고 빠르게 밀 수 있는 최우선 스테이지들입니다. 다음은 오딘입니다. 오딘은 높은 기동성과 피증을 기반으로 피감이나 기타 복잡한 기믹 등을 무시한 채 빠르면 1턴 안에 부수는 특성으로 프레이야보다 다소 스펙컷이 높지만 깡딜로 밀어내야 하는 이후 스테이지들보단 현저히 낮은 스펙컷을 보유했기에 다음 순서로 추천드립니다. 해당하는 스테이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4 끝없는 늪지대, 2-4 저승불 동굴, 3-1 화염의 눈, 5-3 신성한 새, 6-2 부패한 호수, 7-1 명계의 다리, 9-1 신생의 숲. 프레이야와 마찬가지로 오딘으로 민다는 가정하에 신경 쓸 기믹도 없고 빠르게 밀 수 있는 차선 스테이지들입니다. 이와 별개로 이른 시기에 밀 수 있는 스테이지가 2개 있습니다. 3-3 핏빛, 4-2 혹한의 역경. 이 두 스테이지는 자체 기믹이 특이하여 뉴비도 아주 빠르게 밀 수 있는 스테이지로 3-3은 각성자와 로키, 혹은 애니아 4-2는 준비물조차 없을 정도로 단순합니다.
5분 내외로 간편하게 밀 수 있는 건 딱 여기까지입니다. 이후 서술되는 스테이지들의 경우 신수 힘싸움으로 해결해야 하는 게 대부분이기에 어느 정도 스텝업을 한 이후 접근하는 걸 추천합니다. 다음은 후순위 기타 딜지 스테이지들로 그 난이도가 비교적 쉽거나 특이한 준비물이 없는 경우, 특정 성능캐로 날먹이 가능하거나 딜지 스펙 것이 다소 낮은 스테이지들입니다. 해당하는 스테이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원한 어둠의 전당, 1-3 수수께끼 밤의 숲, 3- 화염 폭풍, 4- 서리 안개재단, 5- 과거의 갈림길, 7- 거선 흐잉어른이, 8- 불타는 황야, 8-4 종말의 메아리, 9- 성목의 깊은 골짜기. 1-3 같은 경우 원래라면 최상위 난이도의 맵이지만 제가 변수 없는 고정 빌드를 개발하여 그대로 복붙하면 쉬운 클리어가 가능합니다. 이 채널의 정체성이 최단 크리기에 여기 있는 맵 중 일부는 뉴비가 따라하기 힘든 헤비한 빌드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3-2나 4-2, 9-2 같은 것들인데 이런 건 추후 따로 업로드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남은 스테이지들은 하나같이 지옥 같은 스테이지들만 남은 상태로 여기부턴 기믹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거나 준비물이 특이하다거나 스펙컷이 높은 경우 등으로 그 허들이 상당한 곳들입니다. 이유는 각 스테이지별로 서술해 놓겠습니다. 해당하는 스테이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2-1은 날먹을 하려면 삽거리 7 이상 캐릭이 최소 셋 이상 필요하지만 프레이야 스테이지 클리어 이후 이러한 전력이 없다면 전공법으로 해야 될 장기전과 디버프 폭탄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로워집니다. 2-2는 전체 회복을 가진 캐릭터가 무조건적으로 강제되고 1페이지를 빠르게 끝내지 못할 경우 클리어 자체가 불가능해지며 이 페이지 진입 시 나오는 광역기가 버티기 쉽지 않아 전멸을 피하기 힘듭니다. 하나씩 사는 준비물이 굉장히 까다롭고 하나씩 부족할수록 클리어 난이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5-4는 특정 캐릭터가 없다면 기믹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를 요구합니다. 6-3은 특정 캐릭터가 없을 경우 전공법 스펙컷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6-4는 기믹이 해결하기 짝이 없어 전공법으로 하려면 모든 황혼 스테이지 중 원탑으로 까다롭습니다. 7-4는 순수 힘싸움 맵 중 상위권 난이도를 가졌습니다. 8-2는 플레이어 사용 시 가장 빠르게 클리어가 가능하지만 요구 스펙이 궤를 달리합니다. 8-3은 특이한 준비물이 필요하거나 요구되는 캐릭풀이 많이 하드합니다. 9-3은 플레이어 사용 시 가장 빠르게 클리어가 가능하지만 요구 스펙이 궤를 달리합니다. 9-4는 특정 캐릭터의 유무에 따라 난이도가 극과 극으로 갈립니다. 이해와 순서로 계획을 짜서 순차적으로 클리어하는 게 제가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계정마다 개인차가 존재하므로 누군가는 3문단의 스테이지가 더 어려울 수도, 누군가는 마지막 문단의 스테이지가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모든 스테이지의 공략은 제 채널에 업로드되어 있고 사용 계약시는 기본적으로 프레이야, 발두르, 오딘 3신체제의 집합을 기믹에 따라 나머지 하나의 계약신이 결정됩니다. 저 같은 경우 가장 많이 사용한 신을 루키였네요. 전 이번 영상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스펙이라는 게 내 캐릭터의 공격, 지력 이런 단순한 스탯수치보단 사용 캐릭이 뭐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황혼 밀기가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하는 일부 유저들을 볼 때 그 캐릭풀이 이상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지금은 신캐와 국캐의 성능차가 비교 불가능한 수준이기에 이상한 캐릭에 시간과 재화를 썼을 경우 신캐의 투자가 비교적 덜 되어 훨씬 밀기 힘든 경우가 생깁니다. 좀 직설적으로 말하면 9대 지읒을 포함한 국캐는 지금 시점에서 이 하나 빼고는 단 하나도 쓸 가치가 없습니다. 하스피 캐릭터는 배려, 람포드 외엔 가치가 없으며 오히려 많을수록 유비한텐 대정 스펙을 깎아먹는 주범입니다.
제가 최단클에 많이 사용했으며 이상하게 인식이 안 좋은 성능 캐드를 포함해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콜라보 캐릭터는 입수할 방법이 전무에 제외했습니다. 우선 플레이어 스테이지에서 딜컷을 기하급수적으로 낮춰주는 추천 캐릭터들입니다. 이 이하는 설명할 필요가 없으니 패스하겠습니다. 패트리샤는 사거리에 제한이 없다는 장점을 가졌으며 자세한 사용법은 각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스택은 사실상 저 둘이 50스택을 쌓는다 생각하면 되며 캐릭터 자체의 스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후 필요한 캐릭터는 사거리에 관계없이 딜이 강력한 캐릭입니다. 제이스, 사프리는 마딜 중 그 데미지가 원투탑을 달리는 캐릭터로 1위야. 패트리샤와 스텝을, 제이스, 사프린이 딜을 넣는다 생각하면 됩니다. 아리아도 저 둘급은 아니지만 그 다음으로 강력하죠. 프레이야 9 공략들 중 사거리 4짜리들로 2턴 내내 스택만 쌓다가 마지막에 터트리고는 단 1턴만 딜을 넣는 건 사실상 잘못됐다 해도 맞을 정도로 위험한 방식이며 프레이야에서 가장 중요한 건 스택을 얼마나 빨리 쌓느냐입니다. 다음으로 오딘과 기타 스테이지에서 높은 포텐을 발휘하는 딜러들입니다. 크리스, 애냐, 애쉬에는 역시 설명할 필요가 없으니 패스하겠습니다. 저 캐릭들에 대한 자세한 건 제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발가스는 자체 딜 포텐은 형편없지만 선 반각 30%로 인해 기존 루크처럼 선타로 던지기에 좋으며 추후 활용전기 가이드 때도 설명하겠지만 이후 컨텐츠에서 불도저 마냥 밀고 들어가는 걸 가능하게 해주기에 필수 선택지입니다. 단 이 캐릭을 선타로 던지려면 필요한 조건 하나가 있는데 후술하겠습니다. 베르는 디버프 오라를 가져 이 같은 맵에서 한 방을 버티는데 사용하거나 스킬에 별도의 디버프가 달리지 않은 캐릭들로 이루어진 이군팟에서 선두를 막기에 충분한 포텐을 가졌습니다. 랑포드는 레이드 쳐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친구의 유무에 따라 길 앞자리가 바뀌기 때문에 비위에선 필수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한 에릴 레오 나음 나나 있던 걸 만들게 아니라 지금을 내야 할 이게 최우선 카드입니다. 안드, 시오는 각성기 이후 재행동이 가능하며 시계 인챈트 후 세리카와의 궁합도 좋고 자체 딜포텐도 매우 뛰어난 편입니다. 안드는 7-4 같은 일부 접목을 병행해 잡아야 하는 스테이지에서 좋은 선택지가 되며 오딘과의 궁합도 잘 맞고 특히 시오는 사막 면제라는 독특한 기믹을 가져 일부 적 사망 시 발동 기믹을 봉쇄하여 날먹하는데 효과적입니다. 이 옵션은 행동불가 면역을 뚫고 행동불가를 걸기 때문에 8-4의 즉사 디버프나 9-3의 동시 격퇴 옵션을 사실상 무효화시킬 수 있습니다. 2절 때는 오딘 같은 단기전은 어울리지 않지만 좀 스트리나 싶으면 무지성으로 박아도 2인분은 하는 카드죠. 이미르, 이리스는 시계 세리카를 기반으로 한 햇딜러입니다. 이미르는 설명할 필요가 없다 생각하고 이리스는 어게인 카드가 없는 조건 하에 이미르 이상의 딜 포텐을 뽑아내는 게 가능합니다. 사실상의 대체 캐릭으로도 사용할 수 있으며 어게인 카드가 부족하다면 이미르, 이리스, 세리카 루시어스 3인팟으로 딜찍하는 것도 좋은 선택지입니다. 그는 전장 출시 이후 죽지 않아도 늑대 모드를 튈 수 있어 오딘이나 일부 딜찍 스테이지에서 핵심 카드로 활용됩니다. 이실 타격이라는 매력적인 옵션을 콜라보 외에 상식해가 들고 있는 유일한 케이스다 보니 역시 키워두는 걸 추천합니다. 반격, 반사딜을 무효로 만들기 때문에 이후 비슷한 기믹에서 날먹 카드로도 쓰일 수 있고요. 노노리는 잦은 재행동 주기와 압도적 방무 능력으로 높은 딜 포텐을 뽑아내는 게 가능합니다. 5-1 같이 고기동을 요하는 맵이 아니라면 기존 세리의 역할을 완벽 상위 호환으로 대체하는 캐릭으로서 육성을 찍고 황혼 공략을 다시 리메이크한다면 매우 높은 출전율을 보여줄 것 같네요. 다음은 일반적인 딜러가 아닌 특수 역할군입니다. 빅멜은 주로 캐릭터 위치 재배치 및 버프 용도로 쓰입니다. 딜러 용도가 아니기에 스펙은 무관하고요.
각성자는 자체적으로 300% 피증을 가져 피감 기믹을 뚫고 딜하는 게 가능합니다. 대표적 예시가 7-2에서 보호막을 뚫고 딜을 해 소환 패턴을 보지 않고 클리어할 수 있죠. 3-3도 이 친구로 2분 클리어가 가능합니다. 한빛은 패트리샤와 조합되어 프레이야의 스펙컷을 수직 낙하시키는 데 쓰이며 패트리샤가 없더라도 이리야 하나만으로 그 역할을 완벽 대체 가능하기에 명암 정도는 가지고 있어도 나쁘지 않습니다. 반대로 저 둘을 쓸 생각이 없다면 가치는 더 이상 없는 캐릭입니다. 세리카는 앞서 서술했듯 설명할 필요가 없으니 제외하겠습니다. 파시르, 세라피나는 파티 전체의 치명타 확률을 올려주는 캐릭입니다. 랑몬을 레이드가 아니면 일부 캐릭을 제외하고 확정 치명 세팅이 불가능하기에 치명타가 운빨에만 기대 어쩌다 한번 터지는 정도로 알고 홀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티아리스 이런 걸 넣는 것보다 치명타 확률을 올려 치명타 빈도를 높여주는 게 오히려 실전 딜이 훨씬 높게 나옵니다. 치명타 개수는 기본 1.3부터 시작하기에 영웅 최종 딜을 최소 30% 이상 올려주기 때문이죠. 이는 병사에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평균 딜은 더 올라갑니다. 이 친구들과 람프들을 조합하면 무지성으로 짠 오딜팝보다 최소 50%는 총 데미지를 올릴 수 있습니다. 저 둘은 고유기가 적용된다는 가정 하에 딜 포텐도 높은 편이며 둘의 치명타 확률은 중첩이 가능하게 활용도가 무궁무진합니다. 리아나, 플로렌, 아카야는 어게인 요원입니다. 아카야 같은 경우 원래라면 시시와 같이 가장 깊이 되는 어게인 요원이었는데 발가스의 등장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발가스를 예열 없이 바로 던지려면 아운이든 적이든 하나가 죽어야 하는데 1턴에 이게 가능한 캐릭터가 크리스, 아카야뿐입니다. 크리스는 1턴부터 유니콘을 터뜨리면 포텐이 수직 낙하하기에 손해고 아카야는 어게인을 주면서 발가스의 예열을 없애주기 때문에 지금이라면 그 가치는 충분하다 생각되고요. 투자 역시 필요 없습니다. 전장 딱 하나면 돼요. 만약 본인이 긴토끼가 있다면 에냐와 합쳐 아카야 하나로 트리플 어게인이 가능합니다. 1-4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이렇게 28개 캐릭터를 소개해봤습니다. 이 친구들 위주로 육성만 해도 옛날에 비해 황혼 난이도가 수직 낙하 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고요. 에르노나 리스틸토와 베티 같은 캐릭은 별도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언급된 캐릭터는 사실 소원 소환에 포함되지 않는 캐릭이 대다수라 전용 배너를 기다리거나 찐 소원 소환 배너를 잡아야 하는 게 단점이긴 합니다. 소원 소환 리스트를 한번 갱신할 때가 된 것 같은데 그럴 생각은 딱히 없는 것 같아 좀 아쉽네요. 서민만큼은 아니더라도 빠른 클리어를 위해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컨텐츠입니다. 마지막으로 순서 정리하고 영상 마치겠습니다.